미용장 마스터 오영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미용장 실기시험 75회를 며칠 전에 치렀죠.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시험인 만큼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퍼머넨트, 업스타일, 커트 이렇게 해서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퍼머넨트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퍼머넨트 하게 되면 기법이 한 10가지 이상 있죠. 근데 이번 75회 때는 바로 이제 윤곽 패턴, 또 오블롱 2단, 확장 원형, 스파이럴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기법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늘 여러분이 해왔던 이런 기법들이에요. 그런데 윤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양쪽 사이드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린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윤곽이라 하면 대각선으로 시작해서 바로 수평으로 끝나는 걸 윤곽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 파트 한 다음에 이 문헌에 보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로 윤곽이 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왼쪽 사이드에서는 시험 보고 와서 수험생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블롱이 2단 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2단 반이 되지? 이렇게 봤더니 이게 3단인데 하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왼쪽 사이드는 대각 와인딩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오블롱이 5호 로트로 6호하고 2단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블롱이 요즘에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 오블롱을 잘 이해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거는 뭐 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골덴에서 후드부로 이어지는 이렇게 곡선의 오블롱 2단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헌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왼쪽 사이드에서 오블롱을 시작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이 사이드가 대각이 되고 이 이어 빼기는데 여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오른쪽까지 이렇게 이어 빼까지 5호 로트로 라운드로 돌아온 다음에 다음 방향은 어때? 6호 로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급경사지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왼쪽 이어 빼까지 가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블롱 2단을 마치고 나서 네이프의 기법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스파이럴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스파이럴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리버즈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브로킹을 여기에서 몇 등분 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해보면 전두부하고 후두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와인딩 확장 원형을 하기 전에 네이프를 먼저 했어야 되죠.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스파이럴 와인딩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또 고무 밴딩이 어때요? 다 11자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노트 개수나 이런 거 방향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확장 원형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오리지널 이렇게 서클로 나오지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2분의 1, 4분의 1 원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체 서클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것도 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서는 반시계,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있는 거 여기서 스틱 보고 금방 할 수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도면으로 아마 봤으면 로또 색깔이 6호하고 7호하고 같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혼동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머넨트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잘 하셨죠?
네, 여기서 퍼머넌트는 마치겠습니다. 이 과제 창작 업스타일 좀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업스타일은 또 생각외로 고전과 현대가 만난 스타일이죠. 그래서 소라머리에 이렇게 따키하고 루프를 이용한 SAV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업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그래서 꼬기, 따키, 또 겹치기, 루프, 롤, 또 매듭이 있죠. 아직까지 시험에서 매듭은 안 나왔지만 주로 이제 따키하고 롤과 루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번 미용장 시험에서는 우리가 가장 예전부터 이렇게 고전이라고 하죠. 벚꽃풍으로 소라머리가 기본으로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 소라머리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오리지널 소라도 나와 있고 업다운 혼합해서 나온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본으로 풀어보셨다면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업스타일에서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프린지는 A쪽 사이드 파트하고 전두부와 후두부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A쪽 사이드는 루프를 3가닥 해가지고 입체감 있게 세이브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봐보게 되면 이 작품이 바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프린지에서 왼쪽 사이드 파트하고 왼쪽을 나누고 또 오른쪽을 이어 백까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후두부 모발을 볼륨이 어느 쪽에서 나냐면 왼쪽에서 볼륨이 생겼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볼륨 적게 주고 왼쪽에 볼륨을 좀 많이 줘서 이렇게 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업소라로 이렇게 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소라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볼륨 조정이 결국은 크기잖아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저도 이렇게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 오른쪽 프린지에서 좀 여러 가지로 해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프린지의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좀 높이감을 줘서 한 3가닥 정도 빼콤을 좀 넣어가지고 곱게 빗질한 다음에 이 한 가닥씩 한 가닥씩을 딱히 3가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뭇잎처럼 또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빼는 것들을 이 헤어라인 쪽에서 오는 모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가닥 땄던 모발들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걸 3가닥을 바로 해서 아래서부터 이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첫 가닥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 하실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모량이 너무 적거나 모발량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이프 포인트로 와서 이렇게 납작고리로 모양을 만들어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왼쪽에서는 이어 투 이어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조금 누프로 용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닥이 좀 커서 그래서 메쉬보다는 가닥이 좀 커서 3가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컨벡스와 컨케이브를 유연하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SAV가 되죠. 그래서 3가닥을 균형 있게 같은 방향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한 크레스트 정도의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이 조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매끄럽고 예쁘게 하려고 생각하면 저도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는 쉽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 보시면서 업스타일과 우리가 커트와 컬러가
이렇게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 6가지 기법을 잘 연습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예쁘게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셨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시험장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은 이 정도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그 커트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앞번에 올려준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커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롱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귀 뒤로 넘기면 이 애교머리 이렇게 짧게 남겨놓고 사이드를 길게 해서 하는 그런 커트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이라 생각하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 창작 커트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디스커넥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킹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었죠. 삼각 프린지의 삼각 베이스로 브로킹 하게 되고 또 5등분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센터로 나누고 이어 투 이어로 나누면 앞에가 3등분이 되고 후두부가 2등분이 돼서 결론은 5등분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브로킹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프린지의 디자인 라인 형태선이 컨케이브 라인이었죠. 그 다음에 네이프는 어때요? 수평선에 가까운 전대각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봤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어떤 걸 얘기했냐면 후두부는 하이 그레이제이션 하라 그랬어요. 하이 그레이제이션은 우리가 그레이제이션 하시오 그러면 표준 시술각으로 한다 그랬죠. 그게 결국은 몇 도예요? 45도죠. 그래서 하이 그레이제이션 그러면 한 60도에서 90도 이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센터 라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사이드는 SCP와 디스커넥션 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디스커넥션 하면 언더존과 미들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이드에서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기법을 뭐로 하라 그랬어요? 바로 블런트, 가위로만 하라 그랬죠. 그 대신 그렇게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감 내기를 좀 잘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대각에 급경사진 전대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 그레이제이션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지금 시험 문제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부에서 두 발 길이는 CP가 12cm, 또 SCP가 12cm, MP가 3cm였죠. 3cm, 그 다음에 BP가 5cm. 이렇게 되면 결국은 BP에서 TP까지는 네 몫이에요. 우리가 커트해보면 반드시 네 몫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네 몫을 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하이 그레이제이션 하니까 너무 짧게만 생각하신 분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험지 처음 받아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면을 참조해서 충족하는 커트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면 보시면서 무게감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트를 바로 이제 뭐 파팅을 전대각으로 해라 어쩌라 이런 말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게 되는데 여기 사이드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12cm를 따로 떼어놓고 이 길이를 완전히 뒤로 오버 디렉션 했어야 돼요. 사이드 모발을. 그러게 되면 백 길이는 짧아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백 길이는 좀 짧아지게 되고 사이드 이 길이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오버 디렉션 하게 되면 저절로 어때요? 사이드로 가면서 모발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죠. 그래서 급경사진 이런 커트가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BP 5cm하고 SCP 12cm하고 다 연결을 해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고 사이드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디스커넥션 했으면 또 괜찮죠. 그런데 그거를 다 같이 연결해버리면 디스커넥션이 안 되고 커넥션이 돼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커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표현하기가 사이드 디스커넥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도면처럼 여기가 수평에 가까운 사이드로 오면서 이렇게 전대각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 커트를 해놨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보다는 약간 더 길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검자가 시험 보고 온 작품을 제가 잡아보니까 괜찮아서 했는데 여기가 조금 짧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가볍게 우리가 질감 내기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드 요 부분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낌을 시험지하고 얼마나 같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프린지도 어때요? 12cm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즘에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스루백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컨케이브 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SCP로 연결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이 긴 길이하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으로 연결해서 이 부분의 질감 내기가 많이 들어가줘야 되죠. 시스루백은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가볍게 이마가 보일락말락하게 떨어지는 이런 선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가 앞번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무거움과 가벼움의 조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조만 잘 맞추면 됐는데 이제는 고객한테 얼마만큼 연출을 잘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트는 앞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부분에 다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성은 못 느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런 영상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트는 이런 정도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헤어 컬러에서 달라졌었죠. 그동안은 이제 A 피스와 B 피스 두 개를 했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일명 B 피스라고 했던 이렇게 딥 클렌징 들어가는 작품을 60분에 피스 하나로 완성하게 해서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험에 주황색의 딥 클렌징에서 우리가 초록색으로 가는 과제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주황색에서는 두 가지 색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황에 초록이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황에 보라가 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황에 초록이 가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1차 색이 주황은 따뜻한 색이죠. 그런데 초록은 어때요? 컬러 체인지 할 때 차가운 색이 되기 때문에 딥클렌징을 할 때 조금 더 딥을 좀 밝게 해줘야 된다 하나 요렇게 표현을 하면 초록색 하기가 훨씬 더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주황에 보라가 오게 된다면 보라에 이렇게 레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딥클렌징이 조금 더 덜 돼도 색상이 붉은색이 좀 있어도 보라 하기가 쉽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는 선명한 색상과 얼룩지지 않고 시간 안에 여러분이 고르게 하면 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가지 작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미용장 마스터 오영애가 강주 현대미용학원에서 미용장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과 독학으로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합격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여기로 문의 주세요. 미용장 마스터 오영애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